친구 MBC. 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아니 가을이 깊어가면서 밤도 조금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입동이 훌쩍 지나서 그런지 계절이 변화하는 걸 좀 더 빠르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단풍잎들도 많이 떨어져서 나무들이 굉장히 앙상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나무가 추워 보이는 거를 막기 위해 따뜻하게 나무를 안아주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트리허그입니다. 트리허고요? 트리허그요? 들어보셨나요? 나무 안다? 그냥 나무 이렇게 안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안아주는 네. 건 맞는데 예쁜 옷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말고. 추운 겨울을 잘 나라고 예쁜 옷을 입혀줬다고 합니다. 옷을 입혀준다고요? 네. 이 거리의 패셔니스타는 전데 패션 대결을 말이 벌이시나요? 많아요. 너무 멋있는데요? 그 나무들 어디 아닌 것 있어요? 같은데. 그래? 자, 어딨나요, 그 나무들?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요, 이 알록달록 예쁜 뜨개 옷을 입은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 형형색색으로 네. 장식도 저렇게 달려있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직접 뜨개질로 저렇게 뜬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전주 알뜰맘 트리허그 자원봉사단 어머님들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쁜 실로 나무 옷을 뜨셨다고 합니다. 아, 솜씨가 좋은 것은 물론 이렇게 같이 호흡이 되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나무에 예쁜 옷을 입혀놓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관상 좋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 동안 나무가 따뜻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 해충들이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봄이 오면 그것을 걷어내서 해충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그런 이유들이 있네요. 있었구나. 네. 전 단순 패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았는데 네, 나무도 살리고 거리 환경이 또 이제 아름다워 보이네요. 야,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네. 좀 이렇게 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무들이 건강하게 겨울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따뜻함을 넘어서 후끈하게 달아오를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끈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러게요. 후끈? 삿발을 잡고 단 9일 만에 전국대회 우승. 믿겨 9일 만에요? 사파 잡고 9일이요? 네, 전국대회요. 와, 그건 아니. 진짜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이 우리 지역 씨름 천재들이 모여서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일을 냈다고 하는데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보시죠. 눈부신 가을 하늘 아래 갑자기 전해진 의문의 미션 종이 과연 무슨 내용이? 도전장. 감독님, 저는 전주대 씨름부 형님들도 아닌데 이걸 왜 저에게? 근데 이 씨름 천재들 누구예요? 내일의 씨름왕을 꿈꾸는 거침없는 신예들의 등장. 패기 넘치는 씨름 천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건 현장으로 출동. 궁금하다 궁금해. 도전장을 내민 씨름 천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씨름 천재 혹시 모르세요? 어디 있는지?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몸놀림. 범상치 않은 체격의 3인방. 혹시 씨름 천재? 저 친구들인가 봐.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 도전장을 보낸 씨름 천재들? 어머, 여러분 찾았습니다. 저는 군산고등학교 2학년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지기 천재 순창고 1학년 한지라고 합니다. 저는 밥달의 천재 전주 금안초등학교 임지윤입니다. 네? 초등학생이요? 아니 근데 여기에 씨름 천재라고 써 있는데 씨름 천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9일밖에 씨름을 훈련하지 않았는데 연속 2번을 우승을 했으니까 학교 생활 하다가 갑자기 대회 불려 나와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2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대회 준비를 이틀 하고 나서 3등을 했습니다. 가볍게 전국대회상을 휩쓸었다고 하니 재능을 타고난 천재들이 많긴 많네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도전장을 보내게 되신 거죠? 대학교 형님들이라도 이겨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 때문에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씨름부 형님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뒤태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 씨름 천재들. 제발로 호랑이 굴 속으로 입장해 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운동에 열중하는 평화로운 씨름부. 어라? 이 애송이 리포터는 대체 뭐야? 여기가 전주대 씨름부냐? 우리가 접수하러 왔다. 혼자 왔어? 아니 때로 왔는데? 이거 정말 괜찮나요? 뭐 하는 거야 여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구시죠? 아 여기 저 씨름단 감독인데 뭔 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애들하고 이렇게 감독님, 우리 여기 씨름 천재들이 형님들한테 지금 도전하러 왔거든요. 보조죠? 그래도 우리가 전문 엘리트 선수들인데 그래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지금 생활체육에서 단 며칠 연습해가지고 대회를 막 휩쓸어 버렸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건 대단한 거네요. 그래도 도전을 심하게 한다면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세령씨만 용기 백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승부는 일단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으라차차 화이팅! 감독님, 뭔가를 걸고 해야 또 재밌잖아요. 뭐 햄버거라도 한 개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질 수 없잖아요. 뭐 걸고 하시겠어요? 저희가 지면 형님들 수발 되겠습니다. 아, 좋다! 평생 수발로? 질 수 없다! 좀 더 기합 한번 불어 넣어주세요. 질 자신이 없네요. 봐주지 않고 하겠습니다. 잘하는 새싹들을 한번 밟아주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밟아주겠습니다. 제가 밭다리를 가서 하늘 날게 해드릴게요. 배지기로 3초 안에 끝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전주대학교 씨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가 안 될 걸로 저는 보는데요. 시합은 시합이니까 일단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저 이제 실수를 하면 질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은 조금 있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 단계는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는 무엇인가요? 탐색전을 하고 있는 아, 거죠. 지금 어깨로 해서 탐색하고 지금 안다리가 들어간 쪽 빼고 있어요. 배지기. 어머. 배지기. 그래도 조금 맛있게. 이게 해설이니까 소리를 막 참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씨름이 이렇게 흥겹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허리가 무지 아프다. 네. 움직여야 되니까. 조윤호 선수로 3학년이고요. 조윤호 선수. 지금 3학년. 와, 조윤호 선수의 멋진 기합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고 때문에 오. 다리 지금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 삿발을 이렇게 놓고 한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건 이제 장기전 기술은 이 친구가 지금 장기전 기술을 하거든요. 정통 씨름이 아니고 네. 손을 빼서 저렇게 없는 오! 회전을 이용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배지기 비슷한 건데 네. 장기 손을 빼고 나서 이제 회전 내기지. 일로 중심을 왼쪽으로 몰았다 오른쪽으로 빼주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네. 좀 돈 느낌이 막 들었어요. 모션을 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중심을 끌어오는 거예요. 와. 임준 선수 처음에 기술 들어갑니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와. 육하면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배지기 끝까지 버티냐? 배지기. 그래도 저희 이준 선수가 낫겠네요. 낫네요. 훨씬 낫습니다. 아, 우리 형님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아직은 조금 더. 청룡만세 백호안세 천하장사만 만세. 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기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에는 형님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힘이 너무 셌어요. 아, 힘이 너무 세구나. 진짜? 예. 기술을 끝까지 계속 밀어야 되는데 끝까지 밀지 않고 우리 선수들끼리 서로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직 막 힘을 쓸 줄도 모르고 아직은 좀 많이 배워야지 하니까. 좀 알려줄 게 많다, 좀. 어떤 걸 또 보완해야 될까요? 그래도 운동을 해서 힘을 기르거나 좀 기술을 좀 더 많이 알아서 판단력을 좀 늘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감독님한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예상외로 아주 쉽게 뭐 선수들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전국대 입상을 하고 씨름왕까지 한 선수들이라 그래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 근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가능성을 보고 좀 특훈을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저희 당연히 해드려야지. 예. 1대1 개인 교습 들어갑니다. 네, 지금 할 기술은 이제 밭다리라고 상대 오른 밭다리 바깥쪽 다리를 걸어서 넘기는 기술이거든요. 아, 이건 발이 안으로 들어가네요. 안다리는 자세 잡은 데서 상대를 끌면서 다리를 상대 왼다리를 감아서 넘어뜨리는. 일지기는 상대를 들어서 이제 상대 오른발을 차내고 이제 엎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어머머. 예. 지금 이 들어뒤집기 기술은 잘 안 쓰는데 이제 상대가 방심하거나 올라가서 타운 상태에서 방심하거나 이런 때 좀 나오는 기술. 우와, 형님들한테 받는 원포인트 레슨. 선수들한테 배우니까 이제 좀 더 자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시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주네요. 네, 이제 멘토와의 1대1 멘토링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궁금했던 거 그동안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 실은 딱 시작했을 때 딱 3초 만에 상대방 넘길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3초 만에 넘기는 기술보다는 자기가 힘도 기르고 체력도 기르고 해서 그 상대방을 먼저 제압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씨름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은데 거기로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씨름부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저희 그 후배 중에서도 지금 씨름 4년 차인 후배 있는데 전학 간 다음에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진학을 한 후배가 있는데 걔처럼 전학 이렇게 가서 하면은 친구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생활체육으로 남아있어도 되나 해서 그거 여쭤보랬거든요. 약간 남자가 운동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가 아닌 약간 전문 체육으로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씨름에 대한 진지한 조언도 들었으니 열심히 연습해서 내일은 진짜 씨름왕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씨름이란 건 생활체육으로 즐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선수들만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지금 이제 임실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는 씨름장이 다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녁에 배드민턴도 학교 뭐 체육관 이런 데 하시지 이제 씨름도 씨름장이 시군에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동호인들끼리 해서 동호회가 구성돼서 그렇게 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에서 졌으니 오늘은 모래판 정리를 도와보는데요. 무엇보다 선수들과의 씨름 대결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값진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기롭게 도전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이제 한 번쯤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형들이 너무 세서. 또 우리 지훈이는 또 어땠어요? 저는 이제 시합을 하면서 좀 제가 왜 졌는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더 많은 기술 연습해서 씨름이나 운동을 계속하면서 천하장사까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씨름 화이팅! 천하장사 만세! 네, 씨름 천재들의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 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생활체육으로 씨름을 즐기는 학생들과 전문 씨름인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도장 깨러 가서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네.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네. 이게 씨름을 할 때 한 번 넘기는 그 쾌감이 정말 네. 크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지훈이 보셨죠? 와,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77인 건 와, 대단하거든요. 심지어 대회 우승까지 했잖아요. 네, 또 지훈이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훈이가 키만 컸지 원래는 숫기 없는 초등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씨름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취미로 씨름을 시작을 했지만 네. 이렇게 직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 보면 씨름을 참 진지하게 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태균이처럼 이렇게 대학에 가서도 취미로 계속 씨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 이 민속놀이 씨름을 지켜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태균이처럼 취미로 하고 싶다면 전주대 씨름부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시군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씨름장이 있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호회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다윤 씨도 아, 저요? 씨름 한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치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골이 장대하셔가지고 금방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잘하실 것 같아요. 끝나고 팔씨름 한번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체육인 씨름을 앞으로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씨름하려면 뭔가 잘 챙겨 먹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을에 좀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시래기 어떠신가요? 시래기. 시래기 너무 좋아요. 네, 시래기가 미네랄과 비타민이 정말 풍부하다고 하던데 네. 진정한 웰빙 식품인 것 같아요. 아, 시래기국 게다가 그렇게 먹으면 왜 오늘 점심에 시래기 듬뿍 들어간 뜨끈한. 해장국 하나 먹었는데 시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시래기 하면 강원도죠. 강원도 양구에 네. 펀치볼 시래기라고 유명하대요. 혹시 펀치볼 시래기 들어보셨을까요? 펀치볼 시래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네. 왜 펀치볼 시래기죠? 궁금하시죠? 뭐 궁금해요. 주먹이 달려 있나요, 시래기에? 그렇다면 지금 펀치볼 시래기 수확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고산 분지인 해안면. 큰 일교차와 최적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양구 해안을 대표하는 원조 농산물 시래기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강자 사과를 만나봅니다. 구불구불 산길 따라 도착한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나무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이맘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 바빠진다는데요. 바로 이 무청이 그 주인공. 무는 버리고 무청만 수확하는데요. 부드럽고 연한 무청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재배됐습니다. 선생님, 이 양구 시래기는 무는 안 쓰세요? 무요. 그 양구 펀치볼 시래기는 그 무 전용, 그러니까 펀치볼 그 시래기 전용 무를 파종을 해서 이렇게 수확하다 보니까 무는 저희들이 안 쓰고 그 청만 이래 쓰는 겁니다. 무의 희생으로 더 연해진 펀치볼 무청. 수확한 무청을 명품 시래기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바로 자연 건조입니다. 해안면의 바람과 햇빛이 비법입니다. 양구 펀치볼 시래기의 장점은 그 양구 지역 자체 그 펀치볼 지역이 1100m 이상 되는 높은 산으로 다 이루어진 분지형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다가 처마에 말리다시피 하는 것을 이렇게 재현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양구만의 특수한 비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장에 널어놓은 무청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명품 시래기로 재탄생됩니다. 양구 시래기 뻔찌걸 시래기 먹으면 10년 젊어져요. 그래서 아픈 데도 없고요. 세상 젊어져요. 시래기가 최고예요, 최고. 입이 마르도록 양구 시래기를 자랑하는 주민들. 해안면 주민들은 시래기를 어떻게 드시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집에서 일단 뭐 시래기 밥도 많이 해 먹지만 시래기가 만능 요리 재료인 것 같습니다. 생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육류 모든 제품에 감초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시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고 영양가도 높은 양구 시래기. 제대로 맛 좀 봐야겠죠? 시래기 하면 빠질 수 없는 닭볶음탕. 가마솥에서 지어진 뜨끈한 시래기밥. 한상 가득 채운 시래기 요리들로 푸짐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은 물론이고 구수한 맛과 향, 부드러운 식감까지 더해져서 즐겨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맛있게 잘 드신다. 양구 사람으로서 시래기를 자주 접하는데 누구에게나
입맛에 맞고 추천하고 싶은 그런 좋은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밥보다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다이어트 메뉴로 추천하고 싶은 메뉴입니다. 양구의 가을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과일이 있다는데요. 아삭한 식감을 가진 빨간 유혹, 사과입니다. 탐스럽게도 익었네요. 보기만 예쁜 게 아니라 맛도 좋다는데 양구 사과의 인기 비결이 뭘까요? 여기는 이제 일단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는 제일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없는 위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이제 위도가 높다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사과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과육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월등하죠. 이 정도면 백설공주도 탐낼 것 같은데요. 이미 다른 나라로 수출될 만큼 해외에서도 양구 사과 맛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사과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양구 사과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양구 사과 홍보관. 양구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과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구 사과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홍보관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구에 맛있는 사과를 이용을 해서 사과 피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사과를 얇게 잘라서 먼저 씨하고 껍데기를 제거를 해 주실 거예요. 양구 사과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과 피자를 만들어 봅니다. 토마토 소스와 치즈까지 어우러진 사과 피자 맛.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토핑을 얹은 피자는 오븐에서 지글지글 구워줍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피자는 구운 후 바로 먹는 게 제맛이죠. 직접 만든 피자를 맛보는 체험객들.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겠죠. 양구 사과가 굉장히 브릭스가 높고 아작아작하다 보니까 이게 오븐에 들어가서 구웠는데도 여전히 아작아작해요. 그러니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당도도 높고. 그래서 주부 입장에 솔직하게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좋은 레시피인 것 같아요. 사과의 진액이 잔잔하게 이렇게 입안에 가득 적셔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거 집에서 해 드시겠다, 안 해 드시겠다? 아예 해 먹어야 되는데 양구처럼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을지가 그게 좀 걱정이 돼. 먹기에도 아까운 사과를 비누로? 새콤달콤 사과 향이 가득한 양구 사과 비누 만들기. 알록달록 젤리 같기도 한데요. 예쁘다고 향기가 좋다고 해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농민들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접근하기 쉽고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참 저희한테도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트레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혜 자연 환경인 해안면 DMZ 펀치볼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 환경도 소개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사과도 시래기도 또 마을까지도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과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사과와 시래기 맛보러 놀러 오십시오. 맛 좋고 영양가 가득한 양구의 명품 농산물. 양구의 맑고 깨끗한 자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양구 시래기와 사과.
지금은 이곳이 진안 고원이고 호남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지만 약 1억 년 전에 이곳은 아주 깊은 호수였습니다. 그 퇴적층이 땅 위로 융기되어서 올라와서 지금의 마이산 모형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감용 할아버지께서 25 되시던 해에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국민들의 그런 안전과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들을 담아서 정성을 들여서 돌 하나하나 올려서 쌓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Number 5, Chanel. 이 겨울 추위는 모두 벗어 던지고 따뜻함만 남긴다. 콜드 제로다운 블랙야크. 올 한 해 아끼느라 애쓴 모두를 위해 11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11번가에서 11월엔 그랜드 11절 11번가. 밥솥은 원래 그렇다는 생각 지워주시길. 새롭게 태어난 쿠쿠 마침내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여러분은 지금 전북이 참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인천 씨,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부동산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요? 아, 산중에 사는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동산 네. 가격보다는요, 풍수지리적인 명당, 그런 거에 요즘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요즘 살기 좋다고 생각하신 곳이 어딜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교통이 좋으면 역세권, 뭐 숲이 있으면 숲세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한물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요즘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뭐예요? 도대체 뭐죠? 책세권입니다. 예, 주변에 도서관이 있으면 네. 진짜 모두 남녀노소 모두 알차게 이용할 수 있어서 책세권이라는 말이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도서관이 집 옆에 있으면 네. 내 개인 서재가 내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참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책세권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또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네. 저번 주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알아두면 효과 만점 군산의 도서관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책 읽는 도시 군산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대한민국 근대문화 역사의 중심 군산. 그런 군산에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못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앉으세요. 예. 네. 이 동네에 대해서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이 동네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이게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는데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가장 중요한 거요? 네. 전문 혹시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도서관. 도서관이요? 요즘이 제일 많이 핫하죠. 아니 도서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사색하기 좋은 계절 가을. 책 한 권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 날씨에 일명 책세권으로 거듭나고 있는 군산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전주 MBC에서 가장 지적인 아니. 어쩌면 아나운서 중에 가장 책을 좋아하는 린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이곳 군산에서 인생책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기대가 되는걸요. 제 기준과 안목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말이에요. 후훗. 그런 높은 안목에 딱 들어맞는 장소가 마침 군산에 생겼습니다. 아니 요즘 도서관의 입구부터 이렇게 예뻐요? 와,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금강 도서관 때문에 요 주변에 요즘 책세권이 됐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도서관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혹시 개관한 지 얼마나 됐나요? 저희 올해 8월에 개관했습니다. 왠지 새집 냄새가 펄펄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금강 도서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어디 안 계실까요? 저쪽에 계십니다. 바로 저기 앞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 책을 읽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여기가 책세권으로 핫하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혹시 이 금강도서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금강도서관은 군산시의 자랑입니다. 벽이 없는 도서관, 개방형 도서관, 그리고 카페 같은 도서관. 정말 아름다운 도서관이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가능합니다. 가시죠. 1층은 특히 탁 트인 개방감과 세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흥미로운 공간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이쪽 공간은 어린이와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저쪽에 보시면 독서 통장이 있습니다. 독서 통장은 저희가 돈을 저금하듯이 어린이들이 읽은 책을 한 권 한 권 차곡차곡 쌓이게 저축을 하는 그런 코너고요. 통장에 책이 쌓이면 아이들이 성취감이 생기고 독서에 대한 흥미가 생깁니다. 나중에 내가 뭘 읽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정말 뿌듯하겠네요. 네. 친환경 가구는 기본, 또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곳이 둥글둥글한데요. 곳곳에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여기는 또 아까하고는 다르게 되게 아기자기한 공간인데요.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저렇게 도형으로 된 의자들 창가에 만들어서 저기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저기 들어가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귀엽고 거기서 책을 읽는 광경은 더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귀엽겠네요. 보기만 해도 푹신푹신해 보이는 이곳은 엄마 아빠들도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지금 독서 계단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뛰어다니면서도 읽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누워서 책을 보면서 아빠 엄마와 대화도 하고 가족들이 얘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 그런 광경들이 연출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머무르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만난다면 책 많이 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너무 엄숙하고 엄격한 공간이 아니라 정숙한 공간이 아니라 나는 소풍 가듯이 올 수 있는 도서관이다. 이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금강도서관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꾸려가고 있습니다. 성인을 위한 문화 강좌도 매주 기획돼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이제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종합 자료실은 조금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인데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탁 트인 개방감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종이 냄새, 지식, 그리고 글자의 향연, 고향, 상생, 짜릿해.
으흐, 린찬 아나운서도 대만족이네요. 종합 열람실은 트렌드에 맞게 북카페, 스터디 카페 같은 분위기를 최대한 살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 곳에 이렇게 LP판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자랑하는 코너인데요. 컬렉션 코너입니다. 들리는 것처럼 자료실에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컬렉션 주제를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으로 잡았고 LP들과 음악 관련 서적들을 조합해서 컬렉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 컬렉션들은 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뭐 기부해 주신 그런 건가요? 책은 저희가 이제 다 구입을 했고요. 이런 LP 플레이어나 LP판들은 지금 솔직히 희귀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서들 개인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모두 끌고 나왔습니다. 사서분들의 개인 소장품까지 이렇게. 네. 곳곳에 있는 추천 도서 코너에도 애정이 엿보이는데요. 특히 사서들의 추천 도서 코너는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곳은 근대문화 역사거리에 있는 작은 책방인데요. 군산에서는 이런 동네 책방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추천 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금강도서관에서 들렸다 왔는데 또 그쪽에 북큐레이션이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또 북큐레이션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군산에 있는 동네 책방들이 정기적으로 군산의 도서관에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들이 소중한 이유는 베스트셀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고에 의존하다 보면 매일 노출되는 책만 접하게 되는데 동네 책방을 가게 되면 자기가 몰랐던 책, 특히 신간이 아니라 과거에 나왔는데 정말 좋은 책인데 묻힌 책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를 발견해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과 도서관이 연결된 서비스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군산의 시민 누구나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동네 책방에서 준비해서 대출부터 반납까지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좀 바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네, 아무래도 도서관과 달리 동네 책방은 매일매일 책을 주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네 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서관이 지역에서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책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 가을 나를 깨우는 인생의 책을 만난다면 그 무엇보다 값진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금강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항상 행복하고 추억이 쌓이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용자들 분께 많은 사랑을 받는, 군산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좋은 친구와도 같은 인생의 책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 삶의 가치를 더할 도서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이고, 린찬 씨.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아나운서 중에 가장 지적이라고. 맞아요. 근데 저렇게 책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으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같이 머물러 있어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린찬 씨. 다음에 같이 가요. 혼자만 가지 말고. 네, 좋습니다. 저희 매번 주최하는 다윤 씨의 음주 파티 그런 거 말고 저희 다음에는 도서관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네, 그런 적이 없는데 책은 또 하나의 세계고 또 독서가 항상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가을에 도서관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으로 정신을 채웠다면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한번 속을 채워볼까요? 네, 이 농가 손길이 바빠진 대구 찹쌀 수확 현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찹쌀 수확부터요. 찹쌀로 만든 쫀득쫀득한 그 음식까지 가을 제철 밥상 두 번째. 이번에는 대구 달성으로 떠나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농사. 1만 년 전의 유적에서도 발견될 만큼 뿌리 깊은 한반도의 농작물이 있었으니 밥도 짓고 떡도 찢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쌀. 쌀 중에서도 귀한 취급받는 이 녀석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찹쌀 되신다. 찹쌀하면 역시 육아 찹쌀입니다. 무슨 음식을 해도 정말 맛있습니다. 대한민국 옛날부터 1등 찹쌀이라고 꼭 했습니다. 변함없는 찰기로 사랑받는 달성의 자랑 육아 찹쌀을 소개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들여오진 황금빛 들판. 제철을 맞아 누렇게 익은 벼가 그 농익은 자태를 뽐내면 농민들도 덩달아 분주해진다. 태풍이 한 2번 지나가긴 했지만 원래 작황이 정말 좋습니다. 벼를 매보면 수량도 많이 나고 소출이 많은 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쌀알이 정말 잘 연결어서 그 소출도 많이 나고 무게도 많이 나가요. 찰진 밥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최고로 치는 쌀 중에 쌀 찹쌀. 특히 이곳 육아읍의 찹쌀은 그 품질부터가 역사적이란다. 세종시절에 경상도 지리지에도 그 전백미라고 해서 이 육아 찹쌀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현풍연에서 그 나온 그런 찹쌀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갖고 가게 되면 잘 쉬지도 않고 그 오랫동안 그 점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그 굳어지지 않아서 합격떡이라고 찰기가 있어서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붙고 착착 붙는다고 그래서 더 육아 찹쌀이 더 유명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빛 나달이 눈부신 올해의 햇찹쌀. 그런데 논을 보니 벼가 다 누워 있는데 아이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육아 찹쌀은 원래 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익어서 벼가 벨 때쯤 되면 다 이렇게 썰어져요.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전부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비슬산의 정기를 받아 자란 귀한 육아 찹쌀. 여러 기관에서 인증받고 집중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명품 친환경 농산물이다. 잡목가에서 간식 왔어요. 육아 찹쌀로 만든 다양한 찹쌀 간식 등장. 고된 농사일로 지친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나이스 타이밍. 과연 그 맛은 어떤지? 아, 맛있네. 우리가 찹쌀 농사를 지으면서 찹쌀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훨씬 더 감개무량하달까. 어쨌건 참 좋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간식보다도 더 훨씬 건강한 맛이고 부담스럽지 않고 쫀득쫀득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간식으로 먹기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찹쌀 풀 끓여가지고 김치를 담는다든지 또 찹쌀로 동동주를 만들면 그 단맛이 향도 특이하게 잘 나오고 맛있거든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그 맵쌀보다 소화가 잘 되게끔 돼 있는 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약으로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이 찹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앞서 수확한 벼들은 모두 여기로. 농가들로부터 수매한 찹쌀은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이곳의 저온 창고에서 보관된다. 매년 초에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1,200톤 정도이고 면적은 180헥타르 정도 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곳에서는 육아 찹쌀을 이용한 밀키트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달성에는 육아 찹쌀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육아 찹쌀로 약밥을 만들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육아 찹쌀이랑 약밥 소스랑 밀키트로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핵심 재료는 육아 찹쌀과
특제 약밥 소스 단 2가지.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밥솥에 찹쌀과 소스를 부어주면 재료 준비 끝. 육아 찹쌀 500g짜리 한 봉에 소스 한 봉을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전기밥솥으로 밥만 지으시면 되거든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취사만 누르시면 이렇게 약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헤헤이, 요리 똥손도 뚝딱 만들어내는 쫀득쫀득한 육아 찹쌀 약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맛을 보면 반할걸. 육아 찹쌀이 이게 오래 지나도 굳지 않고 쫀득쫀득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약밥을 만들어 놔도 이게 쫀득함이 오래 가고 그 다음날 식어도 오히려 더 맛있는 약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약밥보다 그런 점이 좀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빵이나 과자들을 굉장히 많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븐 찰떡도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과자류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차붙는 그 맛, 육아 찹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찹쌀로 인정합니다요. 이야, 이렇게 찹쌀로 만든 음식이 옛날부터 네. 또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았군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조선시대 그 당시에는 출출할 때 먹은 간식이기도 맞아요. 하고 또 먼 길 떠날 때 허기를 달래줄 그런 음식이기도 했는데 또 과거 합격도 기원했던 합격떡이기도 했네요. 그렇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네. 시대에 맞춰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야, 그리고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크실까요? 이렇게 한 톨 한 톨 그러니까요. 걷어들으신 거 보면 정말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을이 수고를 보상받는 계절이잖아요. 뭔가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